안녕하세요. 줄리쌤의 줄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교육 얘기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그건 바로 네, 맞아요. 학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학원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 있고 공부 관련해서는 그 어떤 학원도 다니고 있지 않고요. 또 뭐 혹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막 예체능에 어떤 특별한 소질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밀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이가 뭐 운동신경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또 뭐 피아노나 미술 같은 거를 초등학교 1, 2학년 때 좀 잠깐씩 이렇게 배워보긴 했었는데 아이가 막 즐거워하면서 배우는 것도 아니긴 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엄마 입장에서도 보면 그 학교 이외에 다른 어떤 고정적인 스케줄들이 그렇게 막 하나씩만 생겨도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뭔가 좀 바빠지는 그런 일상이 좀 싫더라고요. 이제 학교 갔다 오고 나면 좀 여유있게 숨 좀 돌리고 이제 좀 널널하고 여유롭게 책 읽을 시간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잠깐씩 경험을 하고 좀 정리를 했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아이가 막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좀 체력 증진을 위해서 주 1회 축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시작한 코딩 그 수업도 주 1회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현 시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제 아이와 엄마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 저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느덧 체육아를 한 지가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이제 그 말은 정말 저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체육아를 해왔다라는 건데 제가 저희 아이 그 아기 때부터 이제 막 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했던 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그때부터 무슨 우리 아이가 4학년이 됐을 때도 나는 이제 뭐 학원 안 보내고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건 아니에요.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런 과정으로 흘러온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고 정말 이렇게 또 책을 읽는 아이를 키우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을 절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또 언제든지 아이가 이제 필요로 하면 그런 교육도 제가 이제 충분히 이제 시켜야겠다 그런 마음도 항상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체육아 엄마표 영어로 한 10년간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느낀 이 저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0에서 10세까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공부로만 딱 놓고 보면 학원이나 사교육 없이도 소위 그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똘똘한 아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 이렇게 키워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학원이나 이 사교육을 안 하면서 그 시간에 정말 원껏 책을 막 즐겁게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란 아이가 공부를 잘할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무슨 학원이나 과외비가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실력도 다 내가 알아보고 그 소문난 선생님들만 찾아가지고 내 아이에게 최고의 그 맞는 그런 선생님께 지금 수업을 맡기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서 돈도 별로 안 들이고 그냥 책만 널널하게 읽는 애들이 이렇게 사교육으로 이렇게 잘 관리된 애들보다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더 크냐 이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학원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학원 교육은 이 아이가 학교에서 결국 공부를 잘 하기 위한 그 맞춤형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 학원 교육의 가장 그러니까 가장 그 목표는 이 아이가 학교에서 1등 하는 게 바로 그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지식과 책의 재미는 겨우 고작 그 학교에서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정말 무수히 많은 그 책들의 문자를 해독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독서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 뇌의 수준이 정말 그 뭐 학교 1등의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인류에서 봤을 때 나와 어떻게 좀 비슷한 그 독서를 한 정도의 브레인의 그 상대와 겨룰 정도의 수준이 되다 보니까 학교 공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편안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미 수년간 책을 정말 많이 읽으면서 이 뇌가 학교 수준의 어떤 교육은 훨씬 뛰어넘고도 남을 정도의 어떤 이 뇌로 단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학교 공부가 대수겠어요. 그냥 그런 거는 이제 정말 쉽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 또는 아빠 아니면 뭐 할머니 그 누가 되셨던 간에 주 양육자시라면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뭐 학원이 모두 갈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집집마다 학원을 꼭 이용하셔야 하는 그런 집도 있고 다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이가 10살 이전이라면 체육아나 엄마표 영어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학원 교육을 이용하시더라도 이제 최소한으로 하시고 그 외의 시간은 반드시 체육아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 체육아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에서도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계획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오늘 이 사교육에 있어서 특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건 바로 이 영어 사교육인데요. 아마 이 아이들 교육비 중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어 부분일 텐데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어에 돈을 진짜 많이 쓰지 않고도 내 아이가 정말 그 원어민 수준만큼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막 생각보다 엄청 어렵거나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번 마트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 막 물가도 너무 비싸서 진짜 뭐 하나 사기가 좀 무서울 정도인데 갑자기 마트에서 한우 50% 세일한다. 아니 뭐 50%가 뭐야? 30%만 세일한다 해도 엄마들이 막 마트에서 엄청 달려갈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제 하물며 이 영어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학원비 뭐 수십 아니면 정말 영어 유치원까지 하면 정말 수백을 쓰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80%를 세일해준다. 근데 효과도 보장. 뭐 이러면은 정말 그 달려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여기서 왜 이제 80% 세일이냐? 이제 이러면 한 달에 그래도 그 영어 원서비를 좀 사는 그 구매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대충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근데 사실 우리 세대가 이 영어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학교 정규 과정을 다 하고도 졸업 후에 막상 나가보면 영어 한마디 진짜 입에서 나오지도 않고 영어가 뭐 들리지도 않고 이제 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엄마로서 내 아이에게 이런 건 정말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제 영어에는 정말 그 돈을 제대로 써서라도 정말 그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그 마음은 제가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그 영어 사교육 좀 제대로 시키려고 하면 우선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리고 막상 이 영어 유치원 때부터 해서 이 영어 학원까지 정말 수년간 돈도 많이 쓰고 시간을 들인 거 대비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오히려 그 영어 사교육에 돈을 그렇게 쏟아붓지 않으셔도 오히려 그 시간에 집에서 영어책 읽고 영어 DVD 보고 영어 좋은 그 영상 노출을 그렇게 매일매일 해주시면 영어가 정말 절로 된다는 거. 이거는 아까 그 체육과의 성공 보장보다 제가 정말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자, 이게 가능한 우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뇌 특성상 0에서 12세까지는 언어 발달이 정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그 노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언어가 정말 그 모국어만큼 이제 된다라는 거는 뭐 많은 연구 논문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거를 이론으로만 이제 받아들이면 이게 뭐 진짜 되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이런 방법으로 이제 아이를 키워오신 그런 분들의 이제 실제 경험 사례를 보면 아, 이게 진짜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걸 정말 실감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그 영어 영상이나 오디오북을 꾸준히 이렇게 몇 년간 계속 이렇게 틀어주시면 몇 년이 지났을 때 나는 그대로 여전히 영어가 들리지 않는데 내 아이는 어느 순간 그 영어를 다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애들은 뭐 딱히 그 영어를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한 것도 없고 그냥 놀면서 듣고 자기 전에 듣고 이런 게 그냥 켜켜이 매일매일 누적됐을 뿐인데 어느 순간 그 영어가 쫙 하고 이제 다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영어책 이거를 매일매일 이제 활용하시면서 아이에게 엄마표 영어로 이렇게 노출해 주시면 정말 내 아이의 영어가 원어민처럼 된다. 이거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가끔 이 영어책을 꼭 읽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미국 드라마나 영화로 그 영어를 이제 해결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애도 그런 영상이나 소리 노출로 이게 영어를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애들이 진짜 국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들 중에 진짜 그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만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국어가 잘 되겠지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없잖아요. 그거랑 이제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언어는 결국 이 결이 같거든요. 이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 영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하시는 경우는 이 성인 학습자들 중에서 정말 이 말하고 듣기가 잘 안 되는 상태였는데 그런 그 영상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스피킹, 리스닝이 이제 어느 정도 향상이 됐고 이제 효과를 본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다 엄마랑 이제 한국말로 소통은 충분히 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 국어를 잘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정말 그 나라의 언어를 잘한다라는 것은 그 언어로 된 책을 읽어야지만 그 깊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아이에게 이 영어책을 꼭 읽어주시고 난 도저히 영어책 못 읽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은 그 영어 책의 음원을 이제 구하셔가지고 아이에게 읽어보라고 이렇게 주실 게 아니라 반드시 같이 엄마도 앉으셔서 같이 그 소리를 켜놓고 내가 마치 읽어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영어 책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아이가 영어 책에 대한 그 애정도 생기고 그게 점점 커지면서 언젠가는 결국 이 아이도 혼자서 영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그 음원을 사놓고도 아이에게만 이제 읽어보러 가시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요. 꼭 그렇게 같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영어 소리 노출, 책, 요렇게만 계속 매일매일 이제 해오시면 이제 내 아이가 원어민처럼 영어가 이제 되는 거는 정말 이제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요리를 하는데 그 뭐 재료도 너무너무 이제 신선한 재료를 샀고 정말 그 백종원이 100% 성공을 정말 보장하는 그 레시피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만 한다면 그 맛에 대한 결과는 정말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엄마표 영어에 있어서도 그 방법을 이렇게 옳게 하고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몰라도 이 아이의 이제 결과는 정말 그냥 믿고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언어 전문가도 아니고 영어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아이를 포함한 정말 이렇게 엄마표 영어로 이렇게 다년간 이렇게 해온 아이들의 이제 그 결과를 봤을 때 정말 그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보여준 아이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과정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과가 별로면 설득력도 당연히 없고 누가 하겠어요? 그건 저도 안 해요. 이 부분에 좀 더 확신을 드리기 위해 저희 아이 영어 점수 중에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영어 리딩 지수 AR 레벨이라는 게 있죠. 가까운 영어 도서관 가시면 한 2만 원 정도의 테스트비를 내고 한 15분 정도 걸리는 그 영어 리딩 지수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 몇 달 전에 그 만 9세의 나이로 12.6이라는 이제 점수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여기서 말하는 12는 그 미국 현지의 12학년을 이제 의미하는 거인데 이제 그 한국으로 바꿔 말하면 고3에 해당하는 학년이 되니까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가 이제 그 고3의 어떤 그 원어민 수준의 그 영어 리딩 레벨이 나온 거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아이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뭐야 국제학교 다니니까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이제 이러실 수 있는데 자, 우리 이걸 한번 바꿔 생각해보면 그럼 일반 그 한국 학교를 다니는 모든 초등학교 3, 4학년 나이쯤 되는 아이가 그 국어 실력이 어떤 테스트를 봤을 때 다 뭐 고3 수준의 어떤 독해력이나 문해력을 평가받느냐?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국제학교라고 해서 뭐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가 다 무슨 그 12학년 고3 수준의 그 영어 리딩 지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원어민 미국에 살고 있는 그 현지 아이들도 이 학교에서 AR 테스트라는 걸 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같은 나이 아이들이 그 정도 이제 높은 점수가 막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으면 결국 이 높은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건데 제가 저희 아이 이 영어 점수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처럼 이렇게 평범하고 정말 아이가 이미 4살 때부터는 이 영어 책을 읽어주면서 그 영어 소화를 잘 못 해냈던 정말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이 엄마한테서 큰 아이도 이 엄마표 영어라는 거를 이렇게 꾸준히 해왔을 때 정말 이 아이는 정말 영어가 힘든 줄 모르고 왜냐면 그 학원을 다니면서 주는 숙제라든지 뭐 영어 그 단어 외우기 뭐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아이가 정말 즐겁게 영어를 이렇게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정말 그 영어 성장에서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오늘 저의 얘기가 저의 어떤 정말 특별한 얘기일 거라 생각하고 정말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뿐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체규가 엄마표 영어를 이렇게 평범한 엄마들이 하시는 그런 경험 사례들을 자꾸 들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체규가를 꾸준히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육아서들인데요. 제가 읽었던 육아서들에서는 정말 하나같이 그 체규가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조건 믿고 정말 그 따라한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이 똑같은 육아서를 읽고 이미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도 막상 그 실천이 안 되는 분들도 참 많으시잖아요. 그 좋은 얘기들이 어찌 보면 그 전문가들이 하는 그냥 입 바른 소리 같고 근데 이렇게 저처럼 평범한 엄마들 가운데서 이렇게 체규가를 꾸준히 하시면서 성취를 맛보셨고 또 잘하고 계신 그런 분들의 얘기를 자꾸 들으시면 이게 좀 더 동기부여도 되고 좀 더 현실적이고 또 이렇게 좋은 자극도 되기도 하거든요. 저 사람이 별로 나보다 더 나아 보이지도 않는데 저 사람 하고 있네? 저 되네? 나도 해볼까?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또 그것이 바로
바로 또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요즘 제가 최근 알게 된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또 저처럼 이렇게 책육아를 또 엄마표 영어를 하시면서 좋은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널을 또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웃집 오언니라는 그 채널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또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의 얘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경험 또 비슷한 그 철학을 갖고서 이렇게 육아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다음에는 또 이 수학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번 저의 생각 또 이 사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집에서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